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57년생 남자분의 치킨 가게 자영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파산이 이른 사건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채무자는 2003년에서 2013년도에 주로 성동구, 서대문구, 종로구, 송파구 보증금을 이렇게 추이를 보십시오. 2000, 1200 월세는 180, 82, 20만원. 특별한 게 없었죠. 채무자는 원래는 경찰 공무원이었습니다. 82년부터 2010년까지 약 한 28년 정도 근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퇴직 후에 아마 퇴직금으로 치킨 가게를 운영한 것 같아요. 저쪽 남양주 쪽에서. 근데 이게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빚만 잔뜩 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2년부터는 주로 이제 경비직 관리사무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척추협착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 근로능력이 저하돼서 현재는 뭐 일도 할 수 없고 무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만 하더라도 뭐 그럭저럭 180 정도 최저임금은 받으시니까 연세가 들더라도 좀 건강하신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한 65세, 70세까지 할 수 있나요? 하여튼 지금 현재는 무직이고요. 지급불능식은 2017년 1월입니다. 2010년 경찰 퇴직 후 퇴직금 9천만원으로 경기 남양주였을 거예요. 남양주에 위치한 치킨 가게를 인수했으나 6개월 만에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폐업했습니다. 진짜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공무원들 퇴직금은 진짜 뭐 누군가가 뭐 그냥 아주 몇 개월 만에 들어먹는다고. 이것도 이제 뭐 권리금에다가 보증금 이런 거 저런 거 인수해 갖고 이제 창업을 했지만 뭐 매출이 없으면 당연하지 못하죠. 뭐 인건비하고 그쵸, 자기 생활비도 안 나오고 어디 가서 이제 노가다 하는 게 낫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 자영업은 참 벌려만 놓고 매출이 없으면 아주 그것처럼 힘든 게 없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일용직이 경비원 수입으로 생활비와 대출이자 등을 이제 감당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척추협착증, 이거 이제 근로능력도 없으니까 경비원도 못하죠. 이건 뭐 계속 서 있거나 아니면은 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는 거죠. 2017년 9월에 이혼하시면서 재산분할로 이제 배우자한테 보증금 1,000만원 줬습니다. 이거 황혼이혼이니까 뭐 이건 과다하다고 할 수 없죠. 부모는 모두 86년, 8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재산은 아마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배우자분도 이제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계시고요. 이제 이혼을 했죠. 아들은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5,650이에요. 네 군데. 현재 채무자 명의 재산은 송파구에 보증금 200 있고요. 그 다음에 경비원 퇴직금이 있습니다. 352만원. 뭐 이 정도는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총 이게 유일한 재산이니까 이건 넘어갔습니다. 원래 퇴직금도 이론적으로는 352만원이니까 반 170 정도, 180, 175 정도는 176만원은 편입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그런 이의가 들어갔더라고요. 어떤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데 아마 회사 다닐 때 퇴직연금을 넣어놨나봐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은행에서 안 찾아가고 252만원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뭐 퇴직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산재단에 편입해서 환가를 해야 된다. 그럼 250이니까 125만원은 이론적으로 환가할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다른 재산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이제 합쳐서 환가하려고 그래요. 이 일을 뭐 군말 없이. 근데 만약에 이제 다른 환가 재산이 없다 그러면 포기해야 되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안이 넘어가는 거죠. 넘어갔죠. 집행 제한 범위를 초과하는 퇴직금이 200만원으로 생계비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0년 경찰 공무원으로 퇴직 후 퇴직금으로 남양주에서 치킨 가게를 열었으나 실패하셨고요. 이후 현재까지 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을 월 170에서 180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생활하면서 채무가 증가하였습니다. 배우자와도 이제 갈등 끝에 2017년 9월경에 협의 이혼하셨어요.
기존에 보유한 2천만 원을 재산 분할로 이제 반반씩 나눴죠. 특별히 채권자들이 해야 할 만한 재산 처분 행위는 발견할 수 없었고요. 2017년 11월 퇴직하면서 수령한 퇴직금은 352만 원으로 소액이고 채무자가 치료 중이므로 환가를 포기했죠.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문제되는 거 위주로 이제 쓰고 다시 이제 중원부원하죠. 파산 폐지 및 면책 절차 종료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쉽게 넘어갔고요. 이제 뭐 재산 분할하고 결국 퇴직금 문제죠. 이게 좀 금액이 크면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증금을 한 5천 정도가 있는데요. 서울 경기권에서 보증금 한 5천에서 7천 정도 있는데 특별하게 어린 자녀들 양육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한테 그냥 그걸 떠넘겨줬다. 그럴 때는 다른 채권자들 해야 하는 사행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면제재산 범위 내에 3,400, 서울 3,700, 수도권 3,400을 빼고 나머지 5,000이라면 한 1,600 부분에서 배우자 몫을 반으로 나눠서 800 정도는 배우자한테 부인 청구나 소송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제 그때 응하지 않으면 실제 소송하기는 좀 그렇고 뭐 채무자가 내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빨리 면책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안도 있으니까 이제 퇴직금은 이제 앞으로 연금 형태로 되면서 퇴직연금은 아마 환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퇴직금은 가능하고 연금은 이제 금지가 법령상 아마 금지가 돼 있을 거예요. 강제 집행이.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은행에서 그 퇴직연금, 근데 그게 이제 연금식으로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연금 형식으로 불입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그 해지해서 일시불로 받느냐 뭐 그런 예치 상태죠. 그런 건 퇴직연금의 형식으로 받는 게 아니죠. 퇴직연금이라는 건 매월 퇴직 후에 분할해서 국민연금 받듯이 30, 30, 뭐 100, 100 이렇게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죠. 그게 강제 집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퇴직연금 방식으로 이제 넣다가 직장을 퇴직할 때 정산을 하죠. 일시불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형식의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퇴직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환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뭐 다음에 해설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구분을 하셔야 돼요. 다음에 한번 우리 관제인 스터디에서는 자주 언급을 했는데 일반인들 케이스에서는 흔치 않아서 다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